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섹터별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지원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역시나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AI, 2차 전지, 그리고 또 가상화폐 얘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AI, 2차 전지, 가상화폐 이 중에서도 가장 아마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역시나 AI일 것 같습니다. 근데 AI 관련주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곁가지에 있는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AI 해커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 저희가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AI 자체가 올해 이제 1월 달에 강풍이 불었던 로봇이나 2월 달에 이제 강풍이 불었던 챗GPT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영향으로 보안주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주가가 1월 달부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증시도 많이 올랐고 미국 네. 증시도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일단 관련 기업들을 보면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들이 역시 상승률을 일단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팔로알토라는 기업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팔로알토라는 기업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 부분, 특히 이제 방화벽이나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보안 업체 중에서는 매출액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업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보안주가 최근에 그 곽강을 받긴 했지만 사실 이전부터 네. 상당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좋아졌습니다. 이 팔로알토 같은 경우도 5분기 연속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팬데믹 때부터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꾸준하게 성장했던 섹터가 이 보안 관련된 섹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보안 관련되어 있는 계약당 매출액 증가율을 본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20억 불을 넘어서면서 예. 매출액이 계속해서 예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 이제 보안 관련된 기업에서는 확실히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시장 자체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하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차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이렇게 예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이 팔로알토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국내 기업에서는 보안주 중에 주목할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종목별로 보시면은 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우리도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드림 시큐리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보안이나 정보 인증 쪽에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기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4년 연속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당장의 그 테마성으로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4년 연속 매출액 이익이 늘어났다는 자체는 그만큼 그 섹터 자체가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드림 시큐리티가 업종 대표주로서 가지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그 보안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면 이미 테마가 한번 형성된 이후에 지난주 초반부터 굉장히 그 가격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가격 조정 차익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접근하는 전략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면 이 조정을 활용해서 중장기적인 레벨업으로 좀 중장기 포지션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다. 섹터 자체의 레벨업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팔로알토나 드림 시큐리티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역시나 AI 관련주가 좀 최근에 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AI 전체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 보안 전체 섹터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꾸준히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팬데믹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섹터 자체가 매출액이 늘어나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확실히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산업에 대한 그 전반적인 성장성이 그대로 담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에 나갔듯이 글로벌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단순한 테마로 보기보다는 보안과 관련해서는 매출과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꾸준한 종목들을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또 AI 관련주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떠올리실 거예요. 특히나 대장주, 뭐 솔트룩스부터 해서 관련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종목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챗GPT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AI 접목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봤던 그 AI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지 그게 아직까지 산업화가 되기 이전의 단계. 특히 이제 우리가 봤던 구글의 알파고 같은 어떤 그 섹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예. 이게 산업화가 되고 정확하게 상업화가 됐던 부분이 최근에 이제 1월달에 노출됐던 로봇 관련된 AI 로봇 관련된 부분과 함께 이 챗GPT였습니다.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아마 써보신 분들은 확연하게 그 사용의 편의성을 느끼셨을 텐데요. 특히 이제 저도 이 부분에서 써봤는데 특히 논문 서치라든지 논문을 셀렉트할 때 상당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써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 종목들이 거의 뭐 2배, 3배 굉장히 가격적으로 급등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한 2주 전부터 차익 매물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보면 차익 매물이 지금 나와서 일부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단기 차익 매물을 좀 기다렸다가 충분히 조정 이후에 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 대표할 수 있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같으면 네이버나 이런 업종 대표주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사실 이제 시연회에서 망신살이 좀 뻗치면서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주가가 예.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구글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알파고에서 봤던 것처럼 구글은 상당한 그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번 시연회에서의 일회성 그 논란이 좀 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서 있다. 특히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기자 시장 점유율이 67%에 달하고 역시 이제 인터넷 검색인지 웹 부분에서도 점유율이 1위이기 때문에 예. 이런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을 앞선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고 이후에 축적된 노하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주목을 좀 하시면서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업종 대표주 위주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AI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크게 좀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노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바람 어느 정도 좀 지나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핵심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되 특히나 구글이 많이 좀 이미지가 깎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갖고 있는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또 2차 전지 관련 얘기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사실 조정장이 좀 있고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정말 굳건하거든요. 뭐 모멘텀도 여러 개가 있고요. IRA 그리고 유럽에서도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해서 유럽판 IRA 이런 것들에 대해서 2차 전지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또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역시 이제 지난주부터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 만기주의에 기반해서 일단 상당히 상승폭이 컸던 섹터들 위주로 차익 매물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익 매물이 단기 차익 매물 이상의 차익 매물로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상승 여력은 지금 조금 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커가는 속도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2차 전지가 이제부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차별화될 건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보면 주가의 등락률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그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레벨업 된다라고 봤다면 여기서부터는 2차 전지에 대한 그 세부적인 기준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특히 최근에 본다면 중국 계열의 리튬 관련돼 있는 2차 전지가 안전성 유지에서 앞서 나갔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3원계 배터리에서 보시면은 하이니켈 배터리, 그러니까 고성능화를 하는 배터리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성능화되는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들, 특히 보면 양극재와 수산화 리튬 계열들이 가장 크게 주가 상승 탄력이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왜 차별화되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 고성능화되는 2차 전지 쪽에 누가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크게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와 같은 전방업체들은 계속해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전방업체들과 함께 2차전지 소재, 특히 하이니켈 배터리와 같은 고성능화 작업이 가능한 쪽으로 공급하는 소재 위주로 이렇게 짝짓기 매매를 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본다면은 수익률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대표적인 종목들, 대형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점점 더 2차 전지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생기는데 보유자의 관점이랑 신규 매수자의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테슬라가 뭐 지금 현재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데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없을 때 그 주범이 테슬라와 애플이었습니다. 이 공급과 관련된 부분,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우려감이 컸었는데, 그러네요. 반면에 1월 달에 주가 반등이 일었던 가장 큰 폭의 상승했던 종목도 역시 테슬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그 테슬라의 경기와 밀접한 부분에서 우려감이 오히려 할인 판매 이후에 매출이 늘어났고 올해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많이 하향 조정되지 않으면서 기대치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고, 특히 테슬라를 전담하는 애널리스트의 3분의 2 정도가 매수 의견을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보신 것처럼 테슬라의 분기별 판매 대수를 본다면 지금 현재 2022년 4월 17만 대 정도 판매를 했었고, 결국은 우리가 할인 판매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감소할 거라 예상했던 부분이 오히려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감소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 보시면 1월 달에 상승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 청산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진입은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을 활용해서, 조정을 활용해서 진입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국내 전기차 관련된 현대차, 기아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3월부터 이제 미국 IRA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불리를 이제 많이 따졌는데, 사실 그 현대차가 여기에 대한 마이너스 그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다만 이게 이제 3월 달에 IRA가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이거는 이제 악재 해소의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으면, 미국에 이제 10대 그 전기차 판매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3개 차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내연기관차에 비하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여기에 특히 기아차가 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현대차, 기아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EV6와 니로 2개 차종이 들어가 있는 기아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점에서 국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관점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되,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자는 어느 정도 분할 청산도 생각하시고, 신규 매수자는 눌림목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IRA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계실 텐데요.
그게 실제로 시행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는 뉴스가 진행이 됐으니까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때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아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경기 자체가 너무 괜찮고요. 소비 심리도 꽤 괜찮은 것으로 소매 판매 지표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어떤 종목을 좀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의 그 서비스업 관련된 쪽으로부터 생각보다 지표가 잘 나왔고,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상품 재화 관련된 쪽에서는 그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그 미국이 지금 현재 견조한 소비 그 시장을 좀 비롯해서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전 세계 그 주요 소비 비교인데 미국이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에 대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중국의 그 소매 판매보다도 지금 더 나은 지표가 1월 달에 나왔는데. 그러네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특히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소비 지표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2월 이후에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1월 달에 가장 그 소비 관련돼서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카드 결제 시스템인데, 결국 소비가 늘어나면 카드 결제가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 카드 결제 시스템 관련된 쪽이 오히려 주가 등락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달간 32% 정도 상승한 블록과 관련된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소비와 관련된 쪽에서 의류라든지 화장품 같은 이런 그 경기 소비재 쪽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세 시럽 같은 경우는 주력 공장 중에 하나가 남미에 있는데, 이 남미 지역의 의류를 생산해서 북미 지역 소비가 괜찮은 미국 쪽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세 시럽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종목은 역시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증가하면서 실적은 상당히 탄탄한 기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직접적인 경기 소비재 쪽으로, 미국은 오히려 결제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를 활용해서 블록과 한세 시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가상화폐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좀 불안하고요. 변동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관련주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했는데 아마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주가 옵션 만기일이었고, 그 비트코인 관련된 쇼크버링이 상당히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주말에 나왔죠. 그래서 일단 가격 상승은 이 쇼크버링의 그 기본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화폐 위험성을 대신에 이제 경고했습니다. 지난주에 급등하면서. 그리고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를 관리자산군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호재도 되지만 앞으로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툴로 들어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본격적인 이제 규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되고, 지난주에 쇼크버링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부분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쇼크버링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으로 좀 보시면서 조금 이번 주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올라간 종목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들도 나왔었는데요. 그 안에서 전략이 중요하겠죠. 이번 주는 조금 긴장하시되 그래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업종이나 섹터에 대해서는 오히려 눌림목을 활용하는 전략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